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어젯밤부터 다시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그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제주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주도 한라산에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제주 동부 지역에도 187mm의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8시이기에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제주공항에도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다나스는 현재 중국 상하이 근처 해상에서 시간당 22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제주는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크기는 소형이지만 장마전선과 만나면서 제주에 최고 700mm 이상의 물폭탄을 뿌리겠습니다.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면서 오늘 오전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부터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요원을 보강하고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취약 지역을 예찰하는 한편 침수나 역류가 발생했던 곳도 점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을 연 지 2년이 넘은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정작 제주 신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2지구 조성 계획을 당초 놀이공원에서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2017년 남정이 추진한 복합 리조트가 개장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정작 이름에 걸맞는 신화 콘텐츠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2지구에 당초 놀이공원에서 제주 신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수정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 변경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신화들을 정원 속에 녹여서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저희가 정원이 설계가 되면 완공이 되면 해설사들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해설사들이 제주의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원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제주 신화역사 테마공원은 축구장 38배 면적인 27만 제곱미터에 1,200억 원을 들여 제주 신화 속 서천꽃밭과 신화광장, 정원 등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절반이 대규모 숙박시설에 그치면서 뒤늦은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배출량이 당초 계획량을 이미 넘어선 데다 비슷한 관광지들이 이미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제주도의 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좀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곶자왈지대를 파괴하면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복원사업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JDC가 직접 투자하는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마지막 사업인 제2지구. 신화역사공원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지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A고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했고 해당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권고 사직 처리됐습니다. 또 B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과 사적으로 만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해당 교사는 사직했습니다. 두 군데 학교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몇 년째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보목 하수 처리장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다른 하수 처리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슈 추적, 오늘은 그 속사정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3,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정 하수처리장입니다. 대정 안덕 지역의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처리 용량을 넘어선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증설공사를 통해 처리 용량을 7,000톤 늘릴 계획이지만 공사는 지난 5월 중단됐습니다. 공사 중에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녀들이 피해 보상과 함께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사 중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 한 달만 해도 공사 장비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피해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 6개월, 12월까지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하수 처리장도 증설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증설 계획이 늦춰진 도두 하수 처리장 역시 마을 지원 사업을 놓고 주민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수 발생량이 당초 예측에 빗나가면서 증설량이 늘어난 서부와 색달, 남원 처리장도 주민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동부와 대정 처리장도 주민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언제 증설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이제 내세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에 따른 보상비를 내세웠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는 자기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혐오 시설로 분류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할 만큼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주 지역 하수 처리 문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가 당산봉 인근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시지가의 30배의 땅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매입한 땅의 대부분이 공사 현장 인근 불법 건축물 주인의 소유로 확인된 데다 정비공사로 인한 수해까지 보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당산봉 붕괴위험 정비공사 구역 바로 아래에 컨테이너 건물이 눈에 띕니다. 불법 건축물로 8년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게 전부. 정비공사로 인한 수해도 이곳에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배낚시 영업하는 그 사람들을 왕래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위험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도 아무도 안 했고요. 특히 제주시가 정비공사를 위해 사들인 사유지 4필지 가운데 2필지가 이 건물 주인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정비공사 구역을 설정하면서 맹지가 돼버린 땅까지 공시지가의 20배나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 예산 7억 원 가운데 4억 6천만 원이 해당 토지주에게 지급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리 많이 다니고 차도 세고 하는데 위험지구 지정되고 해가지고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땅 보상해야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과정이 다 알게 된 거죠. 도보로 들키는 식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니는 나 땅이지, 나가 밀어낸 거 되지. 바닷가에 땅 한 평도 안 쓰는 땅이 아니라 어쨌든 쓸로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당산봉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공사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부풀리기 의혹 그리고 절대보존지역 훼손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감사위원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번 정비공사에 대한 지사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당산봉 붕괴위험 지역 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를 찾아나가는 마을 기록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증평군이 정부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5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평군 도안면 통미마을에 살고 있는 윤기철 모녀, 또 같은 마을 86살 이월래 할머니 등 주민 한 명 한 명의 얼굴, 살고 있는 집, 골목골목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집집마다 서랍, 앨범, 창고 등에서 꺼내온 빛바랜 사진들은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들의 수십 년 전 청춘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요 집에는 옛날에 어떤 분이 살으셨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앞으로 이 동네에 또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가 살았다, 이제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 증평군은 지역사회 소중한 가치에 착안해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훌륭한 씨앗이 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20억 원을 확보했고 5년 프로젝트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치 기록을 수집하는 일들, 생산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가지고 옛날 기억들을 막 새록새록하게 떠올리시면서 막 행복해하시고, 그러면서 공동체 복원도 되고. 벌써부터 마을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생활 모습, 또 옛날 어른들을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못 본 걸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좀 후손들에게도 기록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증평군은 전체 마을 150여 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마을 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이 주연과 조연이 되는 영화 제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 마을들의 공동체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기록관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풍속 24m/s의 소형 태풍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진출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엔 서귀포 남서쪽 부근을 지나 북상하겠고, 내일 새벽엔 서귀포 서쪽을 지나 아침이면 진도 부근까지 진출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주는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저녁이 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엔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150에서 300mm가 되겠고, 산지엔 7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4도, 동부가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9도, 남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우도와 추자도, 비양도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시각 섬 지역의 현재 기온은 23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도 4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코코넛 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 관리팀장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식품 제조시설 등록도 없이 코코넛 잼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 표시된 라벨지를 용기에 붙여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지사 측근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녹음 파일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제주 시내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숨겨두고 원 지사의 측근이던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도청한 뒤 지난해 5월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넘겼고, 기자인 36살 A씨 등 3명은 이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은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1등급 광어를 판매하는 특별전을 전국 이마트 126개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류 양식 수협은 또 4, 5인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포장한 제품과 1인용 제품을 시중가보다 40%가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제주 광어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인데 이번 행사는 어류 양식 수협과 이마트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옹포천 하류 연안을 해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 성체 300개체와 산란된 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보고서에 나온 평균 30여 마리에 비해 10배 많은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5년 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서식 환경이 좋아져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